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흥 지역의 이런 동학 유적들이 그렇게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 강진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가 한 6군데 있는데 강진 분들이 한 번도 희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장흥은 동학 관련 유적에 대해서 안내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로 이렇게 답사를 하거나 탐방을 해야 좋은지 그걸 소개하는 것도 저는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몫이죠, 그게.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장흥 동학 농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교과서를 보자면은 주로 장흥은 그 동학 농민혁명이 1차, 2차 봉기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2차 봉기 이후에 주로 이쪽에 이제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내용, 본문 내용, 그 서술 중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장흥이라고 하는 지명조차도 본문 내용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지도에 일부 교과서 지도에만 장흥이 표기되어 있고 그나마 최근에 발행된 역사 교과서가 2007년 판이 있고 2009년 판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9년 판입니다. 2009년 판에는 더 축소되어 있거나 사라져 있습니다. 2007년 판에만 일부에 나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장흥 지역 학생들도 그렇거니와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장흥과 동학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배울 것이고 전라남도에 있는 장흥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역사 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도 장흥 동학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기념관도 들어섰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학술대회도 열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린 원고에 보면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유적지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여러 컷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장흥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학교 것이 그렇고요. 근데 그 고등학교 것 2009년 개정판 주진호가 대표 저술자인데 거기에 관련된 것도 지도에만 1차 공기와 집광수 설치 그 아래 있는 조그만 지도에 장흥이 지명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그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공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2차 공기에도 장흥이 지도에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큰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지도를 보면 1차 공기 때에는 장흥과 관련이 없어서 장흥 지명이 소개되어 있죠. 나주, 보성, 장흥, 해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2차 공기 때에는 순창에서 장흥을 거쳐서 해남에서 마지막 불꽃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도를 해석하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에는 없습니다. 역시 이 지도는 2007년 개정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역사 전문 전공을 하지 않는 일반 분들이라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가장 역사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그 조그맣게 일부러 축소를 했는데요. 확대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축소를 해놨습니다만은 2009년 도면회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 집필한 거기에 212쪽부터 5쪽까지 동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도 아무런 서술이 있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장흥에 계신 분들이나 직접적으로 이쪽 분들 포함해서 연구자분들이 그에 대한 대응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장흥에서 연표를 좀 정리를 했어요. 이미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조금 다듬었습니다. 연표를 정리를 통해서 본 동학농민혁명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약간 논란거리입니다.
2차 봉기 때 장흥 지역 동학 농민분들이 왜 북상하지 않았는가? 왜 장흥에 주둔하고 있었는가? 다른 지역 분들은 대부분 논산에 집결해가지고 공주에서 우금치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패배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장흥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북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북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첫 번째 드는 이유가 이 지역에서 주둔함으로써 후방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병영성에 있는 군대랄지 관군들이 동학 후방을 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쪽에 주둔해 있음으로써 그러한 것을 방어적 조치를 취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농민군의 대표격인 이방원 장군, 그분의 북접과 남접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하셨는데, 이 의견은 이성호 교수의 의견이에요. 당시 최시영, 해월 최시영을 중심으로 한 북접 계열은 무장 봉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봉주를 비롯한 남접 계열은 그런 무장 봉기를 해야 된다,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주도권을 북접에서 잡았기 때문에 1893년 2월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를 해가지고 교조인 최시영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은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복합상소. 정부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념적 문제나 사상적 문제가 훨씬 더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학이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그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상적 이념적 문제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모여서 3월 10일 날 모여서 충청도 보은 장내에 모여서 동학의 전반적인 그 방향을 전환시키자고 하는 이런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 열띤 토론이 벌어져요. 토론이 벌어지는데 북접은 무장봉기를 하지 말자, 남접 전봉주를 비롯한 농민들은 무장봉기를 하자,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이렇게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방원 장군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굉장히 중재자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